칼 휘두르고 막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경찰분이 가가지고 칼 내려놓으세요 막 되게 이렇게 상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도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말로 이제 뭐 놓으세요 하는 경찰관 분들도 이미 동료가 찍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일말의 시비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존대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긁어부스럼 안 만들려고. 그렇죠. 왜냐면 내가 100% 깨끗하게 집행을 하는 거를 영상에 다 남겨놨으니까 혹시나 그 범인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걸로 나중에 뭐 인권위 제소 같은 걸 많이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 뭐 몇십 년 전에는 때렸다는 걸로 했다면 요즘에는 반말했다거나 불친절했다라는 걸로 많이 하니까 며칠 전에 이제 경찰청장께서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총기 사용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그 유동인구 많은 백화점 실제로 사건 일어나는 곳에서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쳤을 때 자 범인이 이제 칼도 앞에서 지금 막 다니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이미 찌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총기 사용을 분명히 하라고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이라 생각하십시오. 권총 빼들었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일반 시민들이 많아요. 한 발이라도 오발나면 일반 시민들이 또 맞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거까지도 다 국가에서 아직 비책임을 해주느냐? 아예 없죠. 본인의 과실인 거죠. 쏜 사람만 계속 불려다닙니다. 민사재판 다 불려다니고 진짜 혹독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을 돌아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흉기범을 상대로 저희가 권총 사격을 제압을 했는데 물론 형사재판적으로 무죄는 되겠죠. 근데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는 뭐 1억 넘게 물어줘야 되는 경우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 오로지 그 사격해는 경찰관 개인 몫이란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사건 났잖아요. 예. 거기가 저희 사무실 주차장이었어요. 많이 놀라셨겠다. 정말 남일 같지 않다. 왜냐면 사무실이 딱 나왔는데 밑에 다 피범벅인 거예요. 직원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경찰분께서 젠틀하게 가서 칼 내려놓으세요. 이게 저는 좀 약간 물론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옆에서 다 찍고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속 시원하게 그 범인 앉아있으면 뭐 나라차게 해가지고 완전 뭐 피투성이를 만드는 것까지 시원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죠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저 역시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경찰관 개인만 피곤해지는 일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잉 진압이다 아니면 진짜 제가 형사재판 받을 수도 있으면 유죄 선고 받을 수도 있어요. 국민 안전도 중요하지만 경찰관 분들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중요하죠. 상대는 칼을 들고 있는데 그냥 진압봉 하나 들고 가잖아요.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돼도 어떡합니까?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요것만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도 아마 이거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앞에서 60대인가 50대 남자분이 칼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변에 경찰관 한 10명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거 보셨는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패 들고 이렇게 막던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럼 미국처럼 좀 경찰 국권력을 강화하자. 근데 반대 의견도 너무 많습니다. 다시 군부 독재 시절 아니면 뭐 3.15 부정선거하던 시절 뭐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나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한 건 틀린 게 뭐냐면은 미국 경찰관들은 죽기도 많이 죽잖아요. 총기 사용이 허용된 국가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미국 경찰관을 대한민국에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근무하라 그러면은 그분도 못 할 겁니다. 맨날 법원 다녀야 돼요? 이렇게 다 나라 자체적으로 경찰관 자체가 그런 업무 수행하는데 비해 책임을 안 주시니까 그 누군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묻지마 번제 때문에 나라가 한참 시끄럽고 시끄럽죠?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경찰청장님이 지금 총기 사용을 허락했는데도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다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 저희는 압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칼빵 한 대 맞으면 그게 편하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마음은 그게 편해요 뒤에. 그래서 왜 우리나라 경찰관들 휴대하는 총이 38 리볼버 권총이겠습니까? 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넣은 거. 미국 경찰청을 저희가 엎드리세요 얘기하면 엎드릴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호응도 해줘야 될 문제도 있고 인식들도 또 그에 맞춰줘야 돼요. 집회 시위 현장 가도 항상 과잉 진압이라는 게 꼬리표가 따라오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지은 죄라 그러잖아요. 경찰관이 그 원죄가 있습니다. 뭔가요? 과거에 뭐 이승만 정권 이때 부정선거에 되게 결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정권 때 5060 때 또 정부 앞잡이 노릇 같은 걸 해가지고 운동권 학생들 많이 때렸단 말입니다 그때. 근데 그때 그 대학생들이 지금 나이가 얼마예요? 40, 50대. 그분들 중에 정계 진출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 기억에는 저희가 당연히 안 좋은 기억으로 지금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최루탄 날리고 부두발에 걷어 차인 분도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연애 간다고 머리 끄대 잡힌 기억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그분들 저희 볼 때 항상 안 좋으신 그런 기억이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전 당연히 인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방금 사람을 죽이고 온 놈의 인권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의 인권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이제 똑같이 얘기했는데 네. 인권이 계시는 분들하고도 저희들 이제 뭐 교육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해석하는 인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부여받은 인권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고, 그러니까 저희는 반대로
그러겠죠.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무슨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사람이냐. 근데 거긴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뭐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럼 생물학적으로 봐도 그 껍데기가 사람이라면 인권은 계속 지켜줘야 되는 존재다. 그럼 저희가 또 얘기했죠. 그럼 경찰관들은 도대체 뭐냐? 저희는 인권이 없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해석을 내놓습니다. 경찰 개개인은 뭐 사람이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경찰 전체적으로 치면은 이거는 국가 집단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진 않고 그리고 국가 기관으로 봐야 된다. 그러므로 인권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죠. 아 진짜 어떻게 국민들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지 이게 너무 좀 답답합니다 저는. 적어도 있어요. 인의 뭐 처벌,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사회 전체가 다 고민해야 될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흉기 난동한 사람들 보면은 약간 뭐 정신의학적으로 증상들이 다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평상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나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그분들에 대해서 뭐 관리라든가 이런 게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제 좀 깊숙이 들여봐야 될 문제고 관련 법 개정도 많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이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과거에는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2017년도부터 법이 아까 개정됐기 때문에 응급 입원하고 맥시멈 72시간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을 강제로 병원에 집어했다면은 72시간 지나면 다시 나와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정신 착락 이런 증상으로 이제 범죄 저지른 분들 보면은 가족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 가족이 있다고 한들 같이 안 살고 가족이 있어도 배짜라 난 모르겠다 포기했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다 만난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은 뭐 법적으로 또 강제로 계속 가둬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예견된 거라 생각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저도 그걸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견 했어요 솔직히. 그러면 방금 또라이짓 한 사람이 강제로 이제 병원에 넣었다 칩시다. 3일 됐을 때 나온다니까 다시. 이게 그래서 아까 형사학적 측면하고 다 같이 이제 법 개정하고 다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사회 안전망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경제적으로 당연히 여파가 미칠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죠. 현실적인 환경 설정이 뒷받침되면서 국민 정서도 같이 따라줘야겠네. 당연하죠. 법 개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은 실제로 지금 어디 광장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다닌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즘 많죠 특히. 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일반 시민분들은 경찰 당연히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이제 칼만 휴대한 거 가지고 이제 무슨 법이 적용될 거냐. 협박 안 됩니다. 딱히 할 만한 게 없어요. 굳이 찾자면은 경범죄 처벌법에 불안감 조성 정도는 됩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거네. 다른 사람들한테 들이대가지고 협박한 상황도 아니라면은 아직까지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갔습니다. 그럼 이제 설득은 하겠죠. 이 칼은 뭐냐 물어보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다 줄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횡설수설 이상한 말 하기 시작해요. 호신용이다 아니면은 뭐 요즘 누가 나를 자꾸 미행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하면 나도 찔러 죽이려고 갖고 다닌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실제로. 그럼 그 상황에서 이분이 지금 현재 다른 사람한테 위행을 안 한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자기 신분 정도 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휴대폰 체포했고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압수? 주기 싫다는데 강제로 압수를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영장 없으면 압수 못해요. 그나마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제 테이저건. 근데 테이저건도 실제 보니까 몇 번 안 쓰던데? 말로 계속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게 제일 좋죠. 왜 그렇게 경찰관이 단호하게 못하느냐. 그동안 사례가 있잖아요. 절대 국가가 경찰관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절대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 저보다 훨씬 후배들이라면은 앞으로 장가도 가야 되고 나이가 뭐 40대 50대 이상 넘어가신 분들 이때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뭐 자기가 나중에 뭐 파면 돼가지고 뭐 억대 배상금 물어내고 이래 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서로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름의 사정이 다 있었네요. 그렇죠.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니까. 참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희도 답답합니다. 경찰분들도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답답함을 많이 느끼나요? 당연하죠. 왜 못 느끼겠습니까? 국민들도 답답하고 당연하죠. 경찰도 답답하고 당연하죠. 저희도 사람인데. 안 답답한 사람은 그 범죄에 저지른 사람밖에 없네? 당연하죠. 제일 답답할 때가 그런데요. 칼 든 사람, 가족도 연락 안 돼. 병원이라 들어갈래요? 하면 이제 간혹 가다가 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 병원에 넣는 것부터 일입니다. 어느 병원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병원에 자리가 없다. 그럼 저희만 이제 발 동동 구르는 거예요. 이제. 강제로 뭐 체포해 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집에 간다고 언제든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